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와 전세권 등기 시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흔히 일상생활의 언어로 전세계약, 월세계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월세가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면 전세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세권과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은 민법상 전세계약과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흔히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인데 월세가 없는 경우를 하는데 채권적 전세라고도 말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채권적 전세는 채권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되고 채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두텁게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에 관하여 최선 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과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전세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계약을 이중으로 해주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계약이 이중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채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보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 후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 목적물을 건물의 일부로 변경하고 보증금, 월차임을 변경하는 등 임대차 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권이 일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가 위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전세권 등기까지 해주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와 전세권 등기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